국립중앙박물관 생각에는 국회의원도 무식하고 관료들도 무식하고 일반 국민들은 더 무식하니까 그냥 우리가 석이라고 쓰면 누가 알겠냐라고 이제 했다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창 국정감사 기간인데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던 이제 가야본성 이 전시가 이제 임날분부설을 따른 일제식민사관을 추종한 것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유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이제 여러 이제 나름의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배현진 의원이 이제 제기한 문제들이 이제 몇 가지로 정리가 돼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 식민사관, 특히 이제 임나일본부설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일본 서기를 갖다가 그대로 채용했다라고 하는 비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7국, 삼국 유사에 나오는 가야 6국이 아니라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7국을 갖다가 마치 이제 가야 7국인 것처럼 이제 호도해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가야 사업은 문재인 정권의 이제 100대 국정과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이 정작 임나일본부를 대변하는 전시로 변질됐다라고 배현진 의원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유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여러 이제 변명들을 했는데 그 변명의 핵심이 뭐냐면 일본 서기를 그냥 서기라고 쓴 거는 학계에서 통칭해 쓰는 축약 용어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가야 연구는 과거와 지금이 굉장히 다르다. 일본 서기 관련 문제는 학자마다 시각이 다르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는데 제가 요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제 거짓말은 식민사관 근처만 가더라도 박물관의 큰 오명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식민사관이 아니라는 건데요. 공자가 말씀하셨죠. 이제 명실이 상부해야 된다고 이름과 그 실체가 상부해야 되는데 잔뜩 임날본부설 전시해놓고 식민사관 근처만 가더라도 박물관의 큰 오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제 식민사관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좀 연구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1조 한 4, 5천억 가량의 돈이 여기에 쏟아 부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국고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로 유네스코에 등재도 하겠다 그러고 여러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가야사를 복원하자라고 하는 거는 아마 임나일본부설을 복원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요즘 와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저도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래서 심지어 국회에서까지 이렇게 논란이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 가야사를 좋은 뜻에서 복원하자라고 말했는데 정작 막대한 국고를 사용해가지고 진행되는 게 가야를 마치 임나 가야인 것처럼 바꾸는 작업들이 여기저기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그 민주당이나 현 정부에서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 거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체 침묵하고 있단 말이죠. 도저히 요즘 와서는 진짜 이 정부에서는 가야사 100대 국정과제가 실제 임나일본부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현진 의원이 그 연대표에 저번에 여기서 이미 방송했듯이 366년에 백제와 외가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했다든지 아니면은 369년에 백제와 외 연합군이 가야를 공격했다든지 하는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이야기고 다 거짓말이라 그랬죠.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비교해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거짓말들을 잔뜩 써놨어요. 그러고 나서는
뒤가 캥기니까 369년에 백제 외연합군이 가야 공격했다는 얘기는 바로 일본 구급파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한 세기 전에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한국을 점령하는 정한론의 핵심 논리로 가야를 우리가 369년에 점령해서 임날본부를 세웠다. 이 주장이 핵심인데, 이 주장을 버젓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 전시에서 이제 써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삼국사기, 삼국유사 어디 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있는 일본 구급파들의, 한국을 재점령하려고 하는 일본 구급파들의 성서인 일본 서기를 갖다가 끄집어 들이면서 일본 서기라고 쓰면은 속셈이 너무 드러나니까 앞에 일본자는 빼고 서기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서기라고 썼으니까 삼국사기도 사기, 삼국유사는 유사, 동국여지 성남은 성남, 이런 식으로 앞부분을 다 잘라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백일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변명하기를 서기는,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서기라고 쓴 거는 학계에서 통칭해 쓰는 축약용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학계라는 거는 식민사 학계, 일본 구급파 추종학계, 조선총독부 역사관 추종학계를 뜻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황국사관 추종학계예요. 이제 황국사관은 일본의 왕실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만세일계의 왕통이다. 그래서 일본 왕의 입장에서 일본사뿐만 아니라 한국사를 바라보는 게 황국사관인데, 이게 전부 다 황국사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민사학자들도 서기를 일본 서기라고 쓰지, 일본 서기를 서기라고 쓴 예를 한번 어느 학자가 그렇게 쓰는지 한번 제시해보라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학자가 일본 서기를 일본 빼고 서기라고 씁니까? 한번 제시해보세요. 그 식민사학자들도 그렇게는 안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시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식민사학에 뭐 일본인들이 앞제비 노릇하는 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거는 그 이상의 배경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서는 이제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는 왜 일본 서기를 서기라고 썼냐 하니까 뭐 지면 관계상이랬죠. 근데 일본자 두 자 하나 써준다고 뭐 지면이 부족해집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생각에는 자기들이 볼 때는 뭐 한국은 국회의원도 무식하고 관료들도 무식하고 일반 국민들은 더 무식하니까 그냥 우리가 서기라고 쓰면 누가 알겠냐라고 이제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들통나니까 이제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야출국이란 명칭을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우리가 뭐 역사 공부 깊이 안 하니까 뭐 가야가 칠국인가 이런 생각 들지만,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거는 가야 육국이잖아요. 가야 육국 명칭이 뭐 금관가야라든지 대가야라든지 뭐 고령가야, 벽진가야, 뭐 소가야, 성산가야, 이런 이름들이 가야 육국인데요. 여기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칠국이라고 쓰는 거는 다란이, 탁순이니, 탁국이니 뭐 온통 생전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 잔뜩 갖다 써놓은 거죠. 이게 뭐냐면 일본 구급파들이 주장하는 임나칠국, 가야칠국이 아니라 임나칠국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임날본부서를 끌어들였다라고 비판한 얘기가 100% 맞는 얘기입니다. 가야칠국에 어디 그런 이름이 나와요? 가야칠국이 있지도 않아요. 가야육국이지.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일본인들이 서기 369년에 일본 서기에서 369년에 가야를 점령하고 신라를 공격하고 가야를 점령해서 그곳에 임나칠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임나칠국이라고 하는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탁순이니 다란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본 구급파들이 한국을 다시 점령하라고 하는 일본 구급파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지명들도 탁순이니 뭐 다란이 하는 것을 갖다 전부 다 한반도로 비정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한 세기 전에 일본인들이 여기 점령했을 때 그때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하던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위치 지명 비정을 갖다가 임나칠국을 한반도 남부에 비정한 이걸 갖다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 비정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탁순을 대구에 비정했는데
탁순이라는 말과 대구의 옛날 지명인 달구벌이라는 것이 같다.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갖고 탁순을 대구로 비정했다. 이따위 논리들. 그 다음에 이제 야마도 왜군이 이 임나철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기술을 서쪽으로 돌려서 남만 친미다래를 도륙해가지고 백제에게 줬더니 백제의 건초고왕이 이 말을 땅에 대고 고맙다고 절했다.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 걸 갖다가 그대로 비정을 해놨는데 친미다래를 뭐라고 해놨어? 암만 고대지명 찾아봐도 탁순과 달구벌만큼도 비슷한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친미다래를 일본어 발음으로 한번 읽어보자 라고 읽어보니까 도무다래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전남 강진이 옛날 도무군 아니냐. 그러니까 친미다래는 이 도무군이다. 갖다 우기는 걸 갖다가 그대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갖다 써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이 임나철국에 대해서 그 북한 학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북한 학계 김석형 박사는 이런 식의 일본인들의 위치 비정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억지로 면치 못한다. 그 야마도 왜군이 전라도, 경상도 두 지역을 무인지경으로 휘돌아쳤다고 전제하고 고지명 중에서 비슷한 글자가 한 자라도 있으면 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라고 북한은 김석형 박사가 비판을 했죠. 이 김석형 박사는 원래 대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김석형 박사가 자기 옛날 고향을 김석형 박사가 일제 말기에 1944년 45년에 항일 활동하다 감옥도 갔다 온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향인 대구를 갖다가 임나 일본부로 갖다 놓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개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분이 1963년도에 삼한 삼국에 일본 열도 분국자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분국이다. 남한 강단사학자들, 식민사학자들은 자기네가 논리가 불리하지만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학계에서 정리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이 문제야말로 북한학자 김석형이 1963년도에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서를 발표하면서 세층 정리가 끝난 문제예요. 가야는 임나가 아니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이 임나다라는 걸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계로 초토화됐었는데 1990년대 이후부터 일본의 구급파들이 남한의 강단사학자들 안식년 맞아서 오면 막대한 연구비 주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 오면은 장학금하고 생활비까지 대주는 걸로 신일 역사학자로 만든 다음에 이들이 국내에 귀국해가지고 지금 거꾸로 이들이 임나일본부서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일본 구급파들 돈을 받고 친일행위하는 지식인들이 많이 늘었다. 한국 지식인들이. 그러면서 이거를 조기에 빨리 정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정리하기 힘들어질 거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 우려가 지금 바로 현실이 된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버젓이 임나일본부서를 전시하고 국회의원이 비판하니까 온갖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그대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일본 서기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가 가야 연구는 과거와 지금이 굉장히 다르다. 일본 서기 관련 문제는 학자마다 시각이 다르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가야 연구는 과거와 지금이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과거에는 설사 식민사학을 고착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이병도 씨마저도 이런 식의 주장은 못했어요. 요즘 이렇게 보면 식민사학이라고 비판받는 이병도 씨가 이 식민사학자들에 비하면 애국자예요. 그 일본 칠지도에서 태화라는 연호 나온 걸 갖다가 일본 학자들이 뭐 동진의 연호니 이런 말 하니까 이병도 씨가 거기에서는 백제 연호다라고 이병도 씨도 최소한 이 정도의 학자적 양심, 민족적 양심은 일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 식민사학자들은 학자적 민족적 양심이 제로예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사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메이드 인 자펜 하면은 좋은 걸로 찾잖아요. 그 일본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이 뭐 코끼리 밥솥 사가지고 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수준이 이제 많이 올라가서 발전해가지고 메이드 인 자판과 메이드 인 코리아 같이 갖다 놓으면 같은 값이면 값이 조금 비싸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써요. 비단 애국심이 아니라 한국 제품들이 그만큼 좋아졌죠. 식민사학이 오히려 역행해가지고 일제강점기 시절로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삼행화 전략, 모두를 역자로부터 무식하게 만드는 삼행화 전략을 썼는데, 말하자면 이 식민사학 입장에서는 대히트를 쳤죠. 그래 놨더니 장관도 역자의 삼행이고, 국회의원들도 다 삼행이고, 고위관료 다 삼행이고, 감사원도 다 삼행이고, 삼행 아니면은 일본과 카르텔 맺어져 있고, 뭐 일반 국민들은 학교 교육 커리큘럼이 다 식민사학을 배우게 돼 있으니까 다 그것이 올바른 줄 알고 지금 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금 여러 분노 저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면 앞으로 큰일 날이라고 생각해요. 어쩌자고 지금 일제식민사관 그때 임나일본부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버젓이 임나일본부설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청와대 청원도 올라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단 한 사람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 없고, 우리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러한 자세라 그러면 앞으로 큰 역풍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 역사 문제는 당이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자기가 어느 당을 지지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이 나라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나는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 겉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일본 사람인가, 이 두 가지로 딱 갈리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그 시금석에 있는데, 제가 여러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일종의 반일 장사에는 상당히 재미를 보는데, 실제 반일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의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본 고급파들이 만약에 가야본성 전시가 도쿄하고 큐슈에서도 열리기로 했다가 핑계로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임나일본부설을 전시했다가 일반 국민들에게 들키고 이것이 상당한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중지한 걸로 압니다만,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게 별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일제에 점령당했을 때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독립운동에 나섰던 독립운동가들이 갖고 있던 그냥 평범한 생각입니다. 이분들 사이에서는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였죠. 이것이 해방 75년 지난 한국에서는 마치 이런 주장을 하면은 이 친일 카르텔, 이 토해 카르텔들이 좌우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엄청나게 이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죽이자고 달려드는 형국인데, 이 가야본성 이 전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일제 식민사관을 비판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판한 서적들에 대해서, 그리고 뉴라이트들 쪽에서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한 우리 저서들에 대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출간 금지시키고, 교육부가 출간 금지시키고, 동물원회라고 하는 이런 반헌법적, 반민족적, 반국가적 사태에 대해서, 특히 집권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할 건지,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다다르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역대 정권의 미래, 제가 이야기한 게 거의 다 맞았어요. 제가 점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역사 문제를 다루는 자세를 보면은 그 정권의 미래 정확히 보입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수위로 가고 있고 거의 임계점까지 왔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에서 이 식민사학 문제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자칫 잘못하면 모든 걸 잃는다는 생각으로 다시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